네, 안녕하십니까. 어,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 보다가 어느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댓글인 줄 모르고 한 일주일 정도 방치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그게 댓글이더라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늦게 답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에게는 많이 힘이 되는, 네, 저는 이제 처음 받아본 댓글이었고요. 네,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동영상 한 16편 정도 올렸는데, 지금 하는 과정은 드라이브의 이해인데, 이제 물론 옆으로 세는 것도 있고 다른 스포츠 얘기도 중간에 이제 뭐 끼워넣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드라이브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드라이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여러 편에 걸쳐서 드린 내용을 이번에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이거 이제 탁구를 아마추어 분들은, 처음 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조금 탁구를 칠 줄 알게 되면 드라이브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또 이제 탁구를 지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드라이브를 가르쳐 줘야 될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의 공이 이렇게 맞는 것, 이것을 스매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걸 이제 공을 이렇게 타격을 하게 되죠. 영어로 임팩트 한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때리게 되면 공이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라켓을 이렇게 진행시켜서, 이때 진행 방향에 대해서 라켓의 면은 수직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이게 드라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전에 이제 요약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 진행 방향은 그대로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이유는 마찰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좀 더 드라이브를 점점 더 선수급 정도로 하려면 이걸 더 기울여야 되고요.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걸 기울이는 정도가 조금이라도 더 기울여진다면 회전이 많이 늘어나겠죠. 최근에 요즘에 성적을 잘 내고 있는 신유빈 선수 동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 신유빈 선수가 잘 하더라고요. 신유빈 선수가 잘하는 면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유빈 선수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그 공을 이제 넘기려고 그 공을 이제 넘겨야 되니까, 뭐 맞드라이브를 하든가 혹은 블로킹을 하든가 할 텐데, 그때 이 공이 상대방 코트 밖으로, 그러니까 나가버립니다. 그런 현상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빈 선수의 임팩트가 좋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신유빈 선수의 드라이브 각도가 보통 선수보다 약간이라도 더 기울어져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수들은 보통 상대방이 드라이브하는 모션을 보고 드라이브 공이 어느 정도 회전이 먹었는지 감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신유빈 선수가 좀 더 일반적인 선수보다 좀 더 기울여서 치고 있다면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다 보면 나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자, 제가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여러 편에 걸쳐서 드렸는데, 지금 요약본에서 이제 그때 드리지 않았던 부분, 몇 가지 빠진 부분들 보충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이게 드라이브가 되는 건데, 드라이브가, 이 공이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준 공이 드라이브가 걸려서 왔을 때, 즉 상회전이 걸려서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자, 요거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상대방의 공이 회전 없이 왔을 때는 얘가 이렇게 이 각도를 치게 되면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이게 드라이브예요. 자, 이 각도로 오게 되면 이렇게 이거를 드라이브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공을 뭐 억지로 이렇게 뭐 돌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그냥 이 각도로 공을 타격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칠 거를 이렇게 각도로 타격을 했을 때 이 공이 이렇게 나가면서 회전이 걸리는 현상, 이게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아마추어들이 잘못 이해하고 이걸 자꾸 공을 돌리려고 억지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그냥 이 각도로 타격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타격을 하게 되면 이 타격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공의 진행 방향이 그대로 이렇게 이체의 진행 방향 그대로 이렇게 진행됐을 때 이게 드라이브가 잘 걸린 겁니다. 자, 이때 제가 빠뜨린 부분 하나는요, 상대방이 준 공이 상회전이 걸려서 왔을 때, 만약에 이것을 수직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되겠죠.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은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되면 우리 탁구 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볼 겁니다. 상당한 실력자가 치는 상회전 드라이브 같은 공은요, 혹은 서브에서도 상회전이 많이 걸린 공은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상당히 위로 솟죠. 이게 마찰력이 약하다면 이 정도에서 말 것이, 마찰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솟는 경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드라이브 이 각도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각도로 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온 게 상회전이 걸려 있다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도 자체가, 이건 맥시멈이 이거예요. 맥시멈이 이거니까, 이 면의 각도니까. 탁구채의 면의 각도가 맥시멈이니까, 맥시멈 위로 가는, 이제 솟는 경우니까, 이렇게 상회전이 많이 걸린 공이 와서 여기 맞았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게 더 많이 숙여져 있다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반대로 카트가 걸렸습니다. 카트가 걸렸으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가겠죠. 이걸 이렇게 가겠죠. 자, 이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카트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카트는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갖다 댄다면. 자, 이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상회전이 걸린 공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라켓을 수직으로 그냥 갖다 댔을 경우 이렇게 가지만, 얘를 이렇게 쳤을 경우, 마주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쳤을 경우에는 공이 이렇게 가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치솟아야 될 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힘 때문에 이런 정도로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상회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왔어요. 왔을 때 내가 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과 합쳐져서 이렇게, 이 각도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우리가 맞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는 이렇게 왔을 때 원래 이렇게 갈 공이 이걸 또 이렇게 치게 되면 약간은 더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공이 약간 위로 솟는 거는 무조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드라이브 건 공을 우리가 드라이브를 맞걸 때는 더 내려 숙여서 쳐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트가 오고 있는데, 카트공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갖다 대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많이 걸렸을 때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도 갑니다. 이게 직각을 넘어서 이렇게 가죠. 왜 라켓이 여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진행시켜요. 이걸 타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려는 공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다가 원래는 회전이 없다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갔다가 약간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갖다 댄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해하셨나요? 드라이브는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그 코치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원리를 반드시 아셔서,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일반 아마추어들도 충분히 쉽게 드라이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앞에 제가 드라이브 올려놓은 동영상들 보시면, 참고하시면 드라이브를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 한번 해보고요. 중간에 앞으로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진짜 그 우리 선수들이 봐서 그 저기 뭐야 실력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그 지금까지 기존의 그 이론에는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중국이 최강국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스포츠의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요. 자, 탁구를 침으로써 우리가 이 공을 때린다는 것은 공을 타격을 한다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임팩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임팩트를 하게 되는 스포츠가 여러 개 있죠. 야구도 그렇고요.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요. 테니스도 그렇고요. 사실은 뭐 축구도 공을 찰 때 임팩트를 가하는 거죠. 충격을 가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럴 때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잠깐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